만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렵입니다. 풍수 일곱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라는 학문이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로 땅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인데, 여기에서 바람,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풍수, 풍법 중에서 소리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람을 거대한 산이라 본다면 사람이 내는 소리를 산이 내는 바람 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바람의 소리에 따라서 산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의 풍족함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헐벗은 산은 헐벗은 소리를 내고 울창한 산은 울창한 산의 목소리가 있고, 물이 깨끗하고 맑은 산은 또 깨끗하고 맑은 그 산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을 사람과 비교해보면, 산의 물은 사람의 피와 같고, 산의 동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9개의 구멍과 같고, 산의 나무는 사람의 신경계와 같고, 산의 흙은 사람의 피부와 같고, 산의 바위는 사람에게 뼈와 같은 존재이고, 산의 기운은 사람에게 체온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또 산은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는데, 산의 나무는 산의 향기를 맡았고, 산의 바위는 산의 혈점을 나타내고요, 산의 물은 산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산의 흙은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산의 온도는 산의 기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산의 구멍은 산이 호흡하며 말을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산에는 동물들이 사는 작은 구멍에서부터 동굴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굴이 있으며, 산은 이 구멍으로 호흡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호흡도 하고 밥도 먹으니, 이와 같이 산 또한 구멍을 통해서 기운을 먹고 토해내는 작용을 하게 돼 있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소리 얘기로 돌아가서, 위험한 산은 바람이 불 때 위험한 소리를 내고, 안온한 산은 바람이 불 때도 안온한 소리를 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벽 같은 데서 불어오는 바람 굉장히 위태롭게 불어오죠. 그리고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 바람 소리가 온화하게 들립니다. 이건 이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산에 가셨으면. 이런 것과 같이 산의 바람을 듣고서 산의 모습을 또 연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그 집안만의 매우 독특한 소리를 안고 있고, 사람 개개인에도 역시 이러한 기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이나 한 개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냄새, 소리, 모양, 행동, 성격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리는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죽을 병에 든 사람들은 목소리가 거의 진짜 죽는 소리를 내죠. 몸이 약하지만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 일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도 목소리가 죽어가면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라는 것은 뱃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을 가지고 밖으로 내포하는 것이니까, 소리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기운의 작용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소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소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략 설명을 해보면 사상학적인 관점, 사주학적인 관점, 관상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소리를 나누는데,
사상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보시던 그 주역 있잖아요. 평소에 그냥, 주역에 있는 괴라는 것들 있잖아요. 4개가 퍼져서 8개, 16개, 32개, 64개, 108개에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괴. 그걸로 따져보면 4,000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사주학적인 관점으로 배열을 해도 50만 가지가 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관상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리만을 소개해 볼게요. 나누는 소리에는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음질하고 두 번째는 음성이에요. 음질이란 소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음성이란 단어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할 경우에 어머니라는 자체 소리는 음질이라고 하고 여기에 감성이나 리듬이 들어간 것을 음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어머니라고 말할 경우에 어머니라는 소리 자체가 있고 또 여기에 감성이나 리듬이 들어간 것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머니도 뭐 아부할 때는 어머니 그렇게 되고 또 뭐 아쉬울 때 하는 소리죠. 이런 거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요런 거를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소리 자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분야여서 단어 자체에 강약이나 감성의 강약이나 리듬 이런 것들의 조화를 넣고서 분류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감각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풍수 하시는 분들은 먼저 상대의 소리나 집안의 소리, 어떤 그 산이 됐으면 산의 소리, 땅의 소리 이런 것만 듣고도 대강 어느 정도의 기운이 작용을 하는지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고수들끼리 고수들끼리 맞붙었을 때 싸우지 않고도 서로 보면 어느 정도의 승패를 읽어내죠. 이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오행으로 분류해 보면 이 소리 자체에도 목, 화, 토, 금, 수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넘치는 소리, 어린아이들이 평소에 내는 리듬을 동반한 음성 이런 것을 목의 소리라 하고요. 이 목의 소리, 리듬을 동반한 음성은 복이 저절로 생기는 소리라고도 해요. 두 번째, 화의 소리란 것은 정열이 넘치는 소리니 감정이 기폭을 날아서 사람의 순수하고 애정이 넘쳐서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내는 소리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소리고요. 세 번째, 토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라고도 하는데 환경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토의 소리는 또 재물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는데 먼저 의욕의 소리가 받쳐주고 다음에 정열의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킨 연후에야 재물의 소리가 나온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의 소리란 것은 깨끗하고 차가운 소리를 말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사람의 나이가 3, 40 이상이 되면 저절로 발달하게 되는 소리죠. 그만큼 경험을 해서 불필요한 말을 최소화시켜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이 발달해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소리라는 것이 있는데 지혜를 동반하고 또 비밀이 많은 소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여성단체에서 뭐라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 이 수의 목소리는 특히 여자들이 많이 내는데 이것은 여성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음성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자는 어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꾸미고 치장하고 그런 것처럼 목소리를 낼 때도 목소리에 화장을 해서 냅니다. 이 본능적이라고 해요. 그럼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가늘어진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물리적으로 성대나 뭐 이런 것 틀려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이 여자의 목소리 중에 그 본래 목소리가 나올 때 굉장히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때는 이 여자의 그 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화날 때 이 여자의 본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화나면 욕도 하면서 야이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굵어지더라고요. 여자들이 내는 목소리를 평소에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는 수의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바람 부는 계곡에 있으면 칼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가 복이 있는 소리를 내고 싶으면 복이 있는 생각과 행동을 오래도록 하시면 복이 있는 소리를 얻게 되고 복이 있는 소리를 얻게 되면 복이 있는 운명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복이 있는 생각과 행동들로 바뀌길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짧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